멋진 박수를 보내주니까 제가 굉장히 영혼이 떨리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오늘 인문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나는 영혼이 떨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뭐 직장을 가더라도 할 수 없이 먹고 살려고 월급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영혼이 푹 처지죠.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음식을 왜 먹고 있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몸의 세포가 불이 다 꺼져요. 그럴 때는 얼굴도 시무룩해지고 삶이 정말 지루해지는데, 이왕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뭐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원치 않는 곳에 있더라도 거기서 내 떨리는 영혼만 찾아낸다면 그 자리는 바로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꽃자리가 될 거라는 생각에 오늘 그 주제를 갖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중에 그 리스본행 그 야간 열차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리스본행 야간 열차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정말 떨리지 않는 영혼을 갖고 사는 어느 역사 선생이 오늘 갑자기 왜 다리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여인을 구해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받은 책 안에 15분 남겨진 리스본행으로 가는 열차 티켓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가고 싶어진 거라. 야, 근데 이 30년 동안 역사 교사를 했던 이분이 영혼이 떨린다고 그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타는 순간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래 한번 떠나보자 하고는 정말 평소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으로 자기 가슴의 영혼의 떨림을 쫓아서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탑니다.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이런 메모를 남겨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기 영혼의 떨림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철학자의 명상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내가 떨리는 이 영혼의 그 흐름을 쫓아 살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정말 멋진 메시지예요. 나는 한순간을 살더라도, 난 단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 영혼의 떨림을 쫓아 살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혹시 그런 경험하고 있는 사람, 나는 작지만 나만의 확실한 행복이 있다. 네, 저는 부사관 지원생으로서 지금 오늘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요. 저는 부사관 지원생 이전에 일단 좀 환자로서 발목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녁 식사 이후 매일 연병장을 이제 10바퀴씩 돌면서 저를 좀 단련하고 있고, 또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또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저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와,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겠는데. 지금 내가 바라볼 땐 꿈이 있잖아요. 난 부사관이 돼서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목표를 설정해 보겠다. 난 그거 굉장히 멋진 일상이라고 봐져요. 세상에 어떤 것이 멋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자리, 이곳에서 내가 꿈꾸는 그곳을 향해서 내 영혼이 떨리고 있다면 그건 멋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좋습니다. 또 없습니까? 저는 행정병이다 보니 다른 병사들에 비해 일상이 좀 비슷할 때가 많은데, 그런 비슷한 일상들이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하루하루 기록될 수 있도록 좀 새롭게 항상 일기를 자주 쓰는 편입니다. 이야,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일기란 말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날마다 자기를 기록하고 나의 삶을 의미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예요. 일기 안 쓴 지 오래됐죠? 스마트폰에 사진 찍는 건 참 요즘 쉬운데, 글로써 내 하루하루를 정리한다는 건, 노노책에 그런 말이 나와요. 증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루에 3가지를 갖고 내 인생의 일기를 쓴대요.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가. 두 번째, 나는 내 주변 친구들과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신의를 다 베풀며 그와의 의리를 지켰는가. 세 번째, 오늘 깨닫고 느낀 것을 내 인생에 그대로 체득하여 삶에 반영시키고 있는가. 전 일기를 쓴다는 어쩌면 아무나죠. 하찮은 거죠.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행정개원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좁은 사무실 안에서 매일 하던 일상에 자기 영혼은 더 이상 떨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떨리지 않는 영혼을 끌어내기 위해서 나는 하루하루 나를 내가 나를 기록하겠다. 뭐 여러분들처럼 푸른 군복을 입고 있는 분들이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단된 조국에서 내가 지금 떨리는 영혼을 갖고 내 조국을 위해서 또 내 후방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시대에 태어난 동포들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어떻게 살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혼의 떨림을 갖고 또 살고 싶긴 하지만 어떻게 세상이 다 그렇게만 살아요. 입고 싶지 않은 옷도 입을 때도 있어요.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는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공동의 가치와 내 영혼의 떨림이 부딪힐 때 과연 해답은 없는가라는 질문, 제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혹시 대구의 따로국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국밥 하면은 그러니까 이 국 안에 다 들어와야 돼. 전부 다. 뭐 밥도 들어와야 되고 뭐 뭐든 뭐 나물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이 따로국밥이라는 건 밥 따로 국 따로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해 주는 밥 한 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은 밥 색깔대로 있고 국은 국의 너의 모습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잘 모여서 한 끼의 좋은 식사가 됐을 때 그때 정말 아름다운 한 끼의 식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병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정말 이 수호하고자 하는 그 의지의 가치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것들도 인정해 줄 줄 알았을 때 정말 멋진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가 아니라 각자 다 역할 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 따로따로 각자의 영혼의 떨림과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향기가 다 인정이 됐을 때 정말 멋진 병영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따로국밥, 다시 말하면 따로 또 가치의 철학을 한번 갖고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평생 동양 고전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공자왈, 맹자왈, 어려서 충청도 괴산 아세요? 괴산? 안 가보셨구나. 정말 계산이란 꼴짝이에서 어렸을 때 저는 그냥 무릎 꿇고 할아버지한테 한학이라고 하는 걸 배워서 지금까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고전을 읽게 되니까 결국 그런 고전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바로 따로국밥이더라고요. 세상은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절대로 똑같지 않대요. 모든 인간 하나하나는 각자 자기의 색깔과 향기가 있대요. 인정하래요.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는 걸. 그러나 그 다름만 고집해서는 분열되고 갈등하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그 다름과 다름이 서로 인정되고 존중되고 배려됐을 때 따로 또 가치라고 하는 커다란 사회적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공자는 완전 따로국밥의 창시자예요. 논어책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화이부동. 이 화라는 게 뭐냐면 화합이란 뜻이에요. 왜 오케스트라 보면 서로 다른 악기들이 있잖아요. 서양 악기에는 바이올린, 뭐 첼로, 컨트라베이스, 뭐 다양한 각자 다름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것들이 만나서 오케스트라의 커다란 화음이 나왔을 때 그때 그 화를 바로 이 벼화자의 입구자 화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멋진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형이 이 화이부동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래요. 화, 다름과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이 만나서 가치라고 하는 커다란 조화의 세상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 집안의 가훈 중에 가화만사성이란, 혹시 가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그 얘기예요. 가정이라는 것이 화목하다니 화자는 다름과 다름이 인정되고 그 다름이 하나로 만나서 화음을 내는 가정을 가화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만사, 그 집의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 노자가 꿈꾸는 따로국밥의 세상이 있어요. 그 시를 한번 제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읊어볼게요. 저에게는 살고 싶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땅덩어리에 인구는 그리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문명의 이기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누리는 이 일상의 작지만 이 확실한 문화가 세상에서 가장 즐겁다고 생각되는 그런 곳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나는 꿈을 꿉니다.
노자가 꿈꾸는 세상은 너는 좋고 너는 나쁘고 이 옷은 명품이고 저 옷은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구별되는 세상이 아니라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 향기와 그 색깔이 다 인정이 되는 진정 따로 국밥의 철학이 바로 이 노자가 꿈꾸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더 이상 내 영혼이 떨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맞아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남들과 비교해서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인간은 가장 내 영혼의 떨림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죠.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 있는 것보다도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더 이상 지쳐서 아마 일어나지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영혼이 떨리는 삶을 찾아내는 방법을 내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래요? 일상의 혁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그 영혼은 떨려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위대한 일상에 나에게 의미로서 다가와야 된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정말 내 주변 사람과 같이 잠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매일 보는 그 관계가 내 영혼을 떨리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인생은 힘들어져요. 전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의 떨림을 느끼며 사는가, 또 매일 만나는 내 전우와 내 동료들끼리 어떻게 떨리는 영혼의 삶의 그 만남으로 만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좀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상의 혁명. 일상이 뭡니까? 여러분 일상은 언제요? 매일같이 몇 시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뭐해요? 제일 먼저 점호하고, 그리고 근무 나가고, 또 점심 먹고, 또 오후 근무하고. 이런 일상에서 무슨 영혼의 떨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도무지 내 하루하루는 더 이상 영혼이 떨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너무나 반복되고 너무나 하찮아 보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이 평범할 것 같은, 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일상이 뭔가 대단하고 큰 의미를 지니게 됐을 때 내 영혼은 오늘도 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하다는 거에 너무 우리는 뭐랄까, 이 마음이 잡혀 있어요. 특별한 게 좋다. 특별한 게. 근데 이게 특별한 것이라는 게 내 마음을 쥐어 갖고 가면은 항상 지금의 내 일상은 아무나처럼 별 볼 일 없게 돼요. 근데 이 아무나라는 것을 저는 요즘 좋아하게 됐어요. 아무나. 평범한 것. 특별한 것도 좋지만 아무나도 아름답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이 아무나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를 느끼면서 야, 나는 오늘 너무나 행복하다. 왜? 숨쉬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너무나 행복하다. 혹시 이런 느낌 느껴본 적 있어요? 이 아무나란 말, 그 이효리라고 왜 그 알죠? 아이돌. 이효리가 써서 유명해졌더만. 이효리는 특별한 걸 거부한대. 내가 특별한 거 다 해봤더니만 그게 별거 아니더래요. 아무나로 살겠다. 그 세상이란 게 뭐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 얻어서 불편하게 사느니 내 인생의 영혼의 떨림과 가장 주파수가 맞는 사람과 만나서 사는 게 행복하다. 그냥 하루하루 작지만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남들이 볼 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속에서 나만의 의미와 나만의 영혼의 떨림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저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 영혼의 떨림을 갖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 해봅니다. 논어책에 보면 공자의 제자 중에 그 증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증점, 그 제자는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저물어 가는 따뜻한 봄날 예쁜 봄옷 갈아입고 정말 좋아하는 내 친구들과 그리고 동네 어린아이들 몇 명과 손에 손을 잡고 저 기수 강가에 가서 목욕하고 물장구 치다가 산 높이 무대 정자에 올라가 따뜻이 불어오는 봄바람 쐬고, 그리고 뉘엿뉘엿 해가 질 저녁 무렵 친구들과 함께 노랫가락 읊조리며 시 한 수 읊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복한 꿈을 꿉니다. 이 공자의 제자인 증점이 얘기했던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일상의 꿈이에요. 난 특별한 꿈 없대요. 소확행이라고 들어봤죠?
작지만 내 만에 확실한 행복을 찾고 살겠대요. 이런 꿈 얘기하면 부모님한테 혼나나? 너무 이렇게 뭐 요즘 있잖아요. 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항상 우리한테 세뇌당했던 말 아니에요. 10년 뒤, 20년 뒤에 엄청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물론 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하루를 놓치면 10년 뒤에 어떤 위대한 특별함도 저는 없다고 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억지로 어떤 일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시각을 바꾸자는 거죠. 뭐 특별한, 위대한 이런 데 목숨 걸지 말고 오늘 바로 여기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남들이 볼 땐 아무나지만 의미가 들어가는 순간 어떤 특별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특별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뭐 높은 자리에 뭐 멋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위대한 어떤 영혼의 떨림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꽃자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내 영혼에 떨리는 일을 스스로 프라이드를 갖고 할 때 정말 그분의 일상이야말로 혁명이 일어난 거다. 너무나 아름다운 영혼의 떨림을 갖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첫 번째 질문 뭐였죠? 나는 영혼이 떨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저 먼 곳 10년 뒤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이곳에서 무언가 의미를 찾아낼 때 진정 내 영혼은 떨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뭘 해도 재미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어떤 걸 하면은 좀 더 재밌고 영혼이 떨릴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예. 정말 살다 보면 더 이상 먹고 싶은 것도 없어요.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때일 때 그때 내 영혼은 다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저도 뭐 그런 걸 느끼는데요. 전 그래서 지금 질문했던 우리 용사의 질문, 정말 살면서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이랬을 때 뭔가 답이 뭐냐라는 그 질문에 저는 몇 가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뛰어요. 몸을 움직이니까 영혼이 떨리기 시작하더만. 전 그래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5km를 뛰어요. 안 뛰어요 여러분들? 5km 정도는? 그 뛰면서 내 세포에 불이 켜지는 것 같아요. 한 인간에겐 60조 개의 세포가 있대요. 근데 평소에는 30조 개밖에 안 켜진대요. 그 불이 켜진다는 게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흥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흥이 나게 뭘 해보신 적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도요, 흥이 나면요, 배고파도 배고픈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힘든 줄, 그게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야, 쟤 왜 저래? 손해나는 일을 하면서 왜 남들한테 별볼일 지가 손해나는 일을 하면서 왜 저렇게 영혼이 떨리고 막 흥이 나 있지? 그건 뭐 내 영혼이 떨리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몸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뭔가 자기 몸을 움직였을 때 뭔가 이 권태롭고 슬럼프에 빠진 나를 구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몸이 뜨면요 마음도 갑니다. 군복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싫은 사람과도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럴 때 받는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저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싫은 관계랑 어떻게 한 지붕 두 가족으로서 살 수 있는가? 제가 고민하다가 방법은 내가 변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일 저 사람 싫어서 난 못 견디겠어라고 하는 순간 내 가슴만 아프거든요. 이것도 또한 운명인가 보다. 이거 견뎌내면 못 견딜 사람이 없겠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냥 너는 그렇게 생겼구나, 네 색깔은 그거구나, 네 성격은 그렇게 걸러먹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또 옳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옳고 상대방이 그러다는 게 말이 돼요? 그 또한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거라.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그 방법 뺏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넓은 그릇처럼 그냥 쑥 받아들이고, 그래 이 순간 너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면 그것도 또한 내 삶의 한 방식일 거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묘안이 아닐까 싶어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왜 있습니까? 하는 물어보면 스티브 잡스 덕분이라고 많이 얘기하대요.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문학에 대한 기술과의 결합이 있어야 된다. 근데요, 대부분 인간들은 살아가는 문양이 비슷합니다. 근데 어떨 때 그 사람의 문양이 확실히 드러날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리스크가 와요. 육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힘들 때가 있대도요. 그때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동양 고전은 바로 그 질문이에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이 고전의 질문이고 답이에요.